이더리움 투자자 여러분, 지금 시장은 평온해 보이지만 폭풍 전야일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단 하루 만에 수천 달러가 증발했죠. 이제 4,2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연쇄 청산과 장기 하락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위험 신호와 치명적 실수,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대응 방법과 지표를 활용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히든 코인을 오픈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급락 후 8월 26일 강반등을 했죠. 자, 오늘은 4,500선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7월 내구재 수주에 대한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삼각 수렴 구간이 나오면서 이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FVG 구간 상단에서 지지를 받으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 있을 PCE와 GDP 발표 때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단은 팔고 정리를 한 다음 다시 한번 이 발표가 나온 다음에 다음 스탠스를 취하자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로 인해서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그런 흐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현재 추세 자체는 여전히 치고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분이 나와야 되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CE 이 지표가 위험 신호로 작용을 하며 매우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바로 4,200선이 빠르게 무너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며 바로 하단에 있는 FVG 구간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2,800선까지도 밀릴 것을 염두에 두고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빅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보시는 GDP 2차 추정치 그리고 PC 물가 지수, 자, 이 두 가지가 퐁당퐁당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는데 정말로 중요한 지표죠. 자, 바로 이 PC 물가 지수를 시나리오별로 따져가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미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꼭 봐야 되고요. 장기 흐름 보고 있는데 이미 수익권이 많이 왔어. 그런데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끊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눈여겨보시면서 최소한 어느 라인에서 끊고 나와야 추가 하락을 막고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지표가 무난할 때를 좀 보겠는데요. 자, 현재 지표 자체가 무난하게 나온다. 금요일 날 상당히 무난한 지표가 나오고 목요일 날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추정치가 나온다라고 보면은 일단은 달러화가 약세화를 보일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요. 금리 인하의 흐름은 현재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요. 현재 라인이 이 라인이죠. 4,600 라인. 그러면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움직임이 있을 때 4,450선에서 4,500선 요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미 약간 올라서 있는데, 즉 이 FVG 구간에서 흐름을 가져갈 때, 이 FVG 구간에서 요 회색선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때 분할 매수를 좀 해주신 다음 1차 목표가 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4,800선에서 1차 목표가 익절해 주시고 절반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 5,000선 가까이 근접할 때, 즉 직전 고점 라인 요 라인이죠. 어느 라인? 바로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윗꼬리 라인.
이 윗꼬리 라인까지 기다렸다가 요 라인에서 전량 매도하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표가 무난하게 나온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건 아니죠. 그죠? 만약에 밀리면서 요 라인을 이탈한다. FVG 라인을 이탈을 하면서 최소 4,300선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라인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일단은 진입 4,400선, 4,500선에서 진입을 했는데 밀려. 그럴 때는 밀려서 4,300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무조건 손절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투자금을 지켜야 되겠죠. 이게 지표가 무난할 때의 투자 전략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지표가 잘 나왔어. 매우 잘 나왔어. 리스크 온이야. 자,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왜? 올라갈 것이 뻔하니까. 자, 그럴 때에는 즉 PCE가 둔화가 되면서 나왔어. 2.8이나 2.9 정도 나오는 수준이다 라고 할 때에는요, ETF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유입으로 돌아섭니다. 그죠? 완전한 순유입으로 돌아서면서 돌파 매매가 가능한 거죠. 이 라인을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갈 건데 놓쳤다 생각하지 마시고 4,800선을 뚫고 올라갈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치고 매수를 하시오. 매수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계속 갑니까? 가지 않죠. 4,800선을 맞을 경우에 직전 이 캔들은 상단 라인이기 때문에 맞고 밀리는 과정이 나온단 말이죠.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분할 매수. 계속 분할 매수. 어디? 4,800선을 막 돌파하는 부분까지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5,000선 가까이 될 때 분할 매도를 해주는 거죠. 분할 익절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최대 목표가 구간은 5,200선까지입니다. 5,200선까지 두고 보면서 분할 매도를 해주는 거죠. 5,000선에서 5,200선까지 분할 매도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주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매도를 하는 구간도요,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RSI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RSI가 70에 가까이 근접할 때에는요, 매도가 매수보다 월등히 많아질 때예요. 과매수 구간이라는 얘기죠. 반대죠. 자, 과매수 구간이 된다는 얘기죠. 매수가 매도보다 월등히 많을 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는 팔아야 돼요. 분할 매도를 하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좋을 때죠. 그죠? 좋을 때. 근데 이번에는 리스크 오프를 봅시다.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럴 때는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뭐냐면 PCE가 재가열이 되는 거예요. 3.0 이상으로 나올 때, 지수가 3.0 이상으로 나왔다 하면은 뭐 정리해야 됩니다. 진입 타점 잡으면 안 됩니다. 신규 진입 타점을 잡으면 안 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어디죠? 반드시 털고 나와야 됐던, 상승하더라도 털고 나와야 하는 구간이 4,300선이었어요. 4,300선 이탈하면은 이런 고점 라인에 있는 분들은요, 한번 4.2 정도? 4,200 요 선 이탈하시는 무조건, 이거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요 라인 이탈할 때 무조건 손절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어디까지 테스트를 할 거냐면 요 라인까지 테스트를 할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왜? 직전 저점 라인까지.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나옵니다. 테스트가 나오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호재가 다시 나오면 그래서 쭉 치고 올라가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하지만 이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 라인까지 빠르게 눌린다는 거. 3,800선, 3,700선까지 강하게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해주고, 레벨 테스트를 해주고, 이 라인 무너지면은요, 여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FVG 라인이 되겠죠. 이미 이 FVG 라인은 한번 폐기됐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자리입니다. 강하게 지지받아주는 라인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맞고 올라갈 때 강한 저항의 역할은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흐름이 좋지 않아, 평범한 평타를 치다가 갑자기 리스크 오프가 돼버렸어.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라인 맞고 쭉 밀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 라인까지.
1차 테스트 구간에서 무너지면은 이 라인까지 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매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무조건 머릿속에다가 집어 넣어 놓으셔야 돼요. 이더리움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오늘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4600에서 4500대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내일, 내일 모레 3일 안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시나리오별로 한번 또 정리를 해봐 드릴까요? 시나리오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응 전략. 자, 무난하다. 무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특별한 게 없어. 그냥 평타. 우리가 예상했던 치가 나왔어. 그냥 비슷해. 그러면은 4,400에서 아까 말씀드린 4,500 요때 흔들릴 때 분할 매수. 이해되셨죠? 그리고 현재 라인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면서 안착하는 흐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이 4,600 현재 라인이에요. 4,600선. 이게 선 안착 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는 이게 모멘텀이 됩니다. 이때는 많게는 4,800, 조금 더 보면 4,900 선까지 목표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잘 나왔어. 리스크 온이야. 리스크 온이 됐어. PC가 2.8에서 2.9 정도 나왔어. 이때는요 4,800 다시 한번 재돌파 나옵니다. 재돌파 나왔다가 눌림목, 이거 돌파하자마자 매수 못하잖아요, 그죠?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 한 다음 5,000K부터 어디까지? 5,200까지 분할 매도. 뭘 보면서? RSI를 보면서 70에 가까워지면 매도를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리스크 오프. 자, 리스크 오프는요, PC가 3.0 넘어갈 때 수치가 나오잖아. 수치가 나오면은 망한 겁니다. 비중 축소해 주고요. 선물 숏 이랬죠? 숏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 4,300 이탈 시에는 손절을 검토하라. 자,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저점서부터 끌고 올라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리 한번 하셔야죠. 아깝잖아, 그죠? 여기서부터 쭉 끌고 올라왔는데 더 빠지면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빠지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정리하시라고. 손실 더 나오기 전에 요 라인에서 정리하시라고. 요런 라인쯤에서. 꼭대기에선 못 먹었지만 어깨에선 팔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되셨죠? 자, 쭉 치고 올라갔다가 어깨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질 때 요 라인에선 매도 못했지만 요 라인에선 매도를 하자는 얘기죠. 숄더에서,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을 검토하라. 이해되셨죠? 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최근 ETF 현물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죠. 8월 11일 날 10억 달러가 유입이 됐어요. 자, 바로 요때인데요. 요때 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왔어. 그 이후에 유출과 유입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좀 신경을 써야 되죠? ETF 자금의 유출입을 정말로 신경 써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또 많은 변동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더리움. 지금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지금 이게 해칭이 돼요. 워낙 우리가 매매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미넌스가 비트코인보다 밀리잖아. 시총도 밀리고, 그죠?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 자금도 밀리죠. 왜? 얘는 알트니까. 비트를 제외한
모든 코인은 다 알트에 해당되죠. 알트 시즌이 아직 안 왔죠. 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더리움 자금이 이동을 해야 돼. 어디로? 알트로. 근데 아직은 비트코인이 5.5 이상, 이더가 3 정도, 나머지 2가 알트,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대충 생각을 한 건데 이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볼 건데 일단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ETF 자금이 이더리움에서 이탈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펀더멘털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PC와 별개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단기 흐름 가져가실 분들 있잖아요. 무난하게 나왔어. 무난한 지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 이럴 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지표는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표는 우리가 원칙을 위해서 보는 거고, 이슈는 바로 ETF밖에 없다. 이더리움. 이해됐죠?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이슈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이 이슈가 좀 사그러들면 빠지는데 ETF가 동시에 빠져버리면 더욱 강한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더리움은 매매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PC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와서 위험하다.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여기서 버텨주거나 올라가는 거는 제가 지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대응 방법 굳이 설명 안 해도 돼. 알아서 약수익 보면서 매매할 수 있죠. 근데 빠질 때가 문제잖아요. 빠질 때는요, 무조건 비중 줄이시고요. 방어적인 매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럴 때는. 이때부터 지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 라인부터 이 라인까지 치고 올라갔죠. 자, 이걸 볼게요. FVG 매우 중요한 트레이딩 어떤 지표라고 봐야 돼요. 현재 이 라인이 FVG가 더 치고 올라간 이유가 반등을 했는데 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예상치보다 많이 좋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근데 더 못 올라갔어. 오늘도 더 올라갔는데 못 올라간 이유 한 가지 말씀드렸죠. PC 남아있고. 그죠? 이거에 대한 불안함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로 FVG예요. FVG. 얘가 지금 FVG인데요. 이 부분이 얘가 지금 저항 라인이에요. 저항의 역할을 해버리고 있다고. 근데 여기서 안착하잖아요. 흐름 가져가면서 이거 좋게 나오잖아요. 슉 날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안 좋게 나올 때는요, 이거 맞고 밀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1차 지지력, 여기서 2차 최종 지지력입니다. 최종 지지력. 자, 그러면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라인부터 치고 올라갔죠. 고점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얘가 뭐죠? 피보나치 되돌림이죠. 얘가 되돌림이 된다는 얘기는 상승했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밀릴 것이냐를 보는 바로미터입니다. 여기에요. 얘가 가리키고 있는 정상적으로 흐름을 가져가 줄 때에 피보나치가 가리키고 있는 하락 마지막 종점은 3,300선입니다. 아, 환장하죠. 그죠? 이게 뭐야? 기업들 다 죽습니다.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몇 가지 있죠. 비트마인, 그리고 샤프링크 게이밍. 얘네들이 이더리움 주워 모으고 있는 1대장, 2대장이에요. 얘네들 이거 무너지면은요, 다 죽습니다. 무조건 여기는 지킨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면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킨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 라인입니다. 저는 이 라인 보고 있어요. 이 라인 되면 무조건 사 모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우리는 무조건 이 라인 오면 사 모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고점 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 라인까지 버티질 못한다는 거예요. 손절하고 나와버린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표상 이 라인까지는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매매를 하자.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밀렸다가 이 라인에서 3,400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뭘 본다 그랬어요? 추세 기반의 피보나치 확장을 본다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갔다가
어느 선? 3,400선에서 반등한다고 보자. 자, 그러면은요, 1차 목표가가 어디까지 되냐면, 요 라인이 되겠고요. 황금 B는요, 요 라인 되겠고, 황금 B로 올라가는 라인은 요 라인입니다. 거의 7,000선 가까이 되는 자리. 6,900선까지. 자, 이거는요, 어떤 거에 기반을 한 거냐면, 충분히 눌렸다가 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이슈가 나오든 얘가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 라인에서 반등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RSI와 MACD가 바뀝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RSI 다이버전스는 여전히 50 이상에 걸려 있어요. 그죠? 50 이상에 걸려 있어. 지금 58이네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배어장이야. 약세장이에요. 점점 물량이 빠지고 있다고 하는 약세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불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약세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MACD에서 나오는 거죠. 현재 골든 크로스가 됐다가 데드 크로스 됐다가 베어장, 그죠? 요 라인 다시 치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데드 크로스가 되어버렸어요. 이 파란색 선이 이더리움을 가리키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시그널입니다. 기본선 하단으로 밀리면서 추세 자체는 이제 밀리고 있는 거예요. MACD는 추세를 얘기하는 거니까 추세 자체는 밀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수가 매도보다 더 많은 상태다. 그나마 다행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단기적으로 다시 끌어올려지고 60, 70 가까워지면서 이 골든 크로스가 다시 이루어지는 구간. 파란색이 주황색 위로 올라타는 순간, 이렇게 갔다가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순간, 이게 바로 골든 크로스입니다. 이 자리가 골든 크로스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근데 얘가 여기까지 왔어. 이 자리까지 왔어. 이 자리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3,400선까지 왔어. 그럼 이 자리가 교묘하게 이렇게 맞잖아요. 딱 맞아 들어가면 이 자리는 매수 타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간다고? 요 라인까지 간다고요. 3박자가 다 맞았으니까. 거기에 이게 괜히 나와요? 이 타점이 괜히 나와? 딱 맞아 들어가는 구간이? 이슈가 있으니까.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 순간에 어떻게? 무조건 매수죠. 그러면서 목표가는 가장 적절한 목표가 1.618 황금비까지 간다는 얘기죠. 6,900선까지. 이해되셨죠? 1차 목표가 라인 여기. 물론 요 라인을 돌파한다는 전제하에. 자, 이게 바로 지표인데요. 이걸 우리는 혼자서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매매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10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요. 10년 넘게 공부하면서 만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인데요. 이 황금손 투자 지표는요, 기가 막히게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줍니다. 지금 일봉인데요. 이 타점에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때 롱 타점, 매수 타점을 줬고요. 이 타점에서 매도 타점을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치고 올라가면서 52%의 수익률을 주고 매도가 나왔죠. 그죠? 이때 들어가서 이때 매도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때 매수 타점 나오고 이때 매도 타점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도 이 정도 수익이 나왔죠. 더하면은요 78%예요. 여러분, 이런 수익 여러분 가져갈 수 있나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7월 2일부터 8월 19일까지입니다. 7월 2일부터 8월 19일까지. 며칠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보름. 한 달 보름 만에 78%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지표가 바로 황금손 투자 지표인데요. 제가 이런 황금손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자, 일단 간단하게 업비트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 얘는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매수했다가 아직 매도를 못했어요. 너무 잘 가서. 이만큼, 그러니까 얘 때 9,500대 매수를 했고요. 매수 단가는 150만원. 자, 그런데 저는 국내장과 미국장 코인을 다 매매를 합니다. 토스증권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 얼마 전에 팔아서 2주 남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0% 정도 수익 중에 있는데 얘는 장기 투자 중입니다. 메타 이렇게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 2년 전에 매도했고 남아있는 잔돈이 40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걸 보시면 OKX인데요. 제가 OKX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얼마에 매수를 했냐면 아까 제가 9천 얼마에 9,700에 매수했죠. 9,700만 원에. 그죠? 근데 얘는 이거예요. 1억 4천에 매수를 한 거예요. 1억 4천에 제가 매수를 한 가격입니다. 왜냐면 얘는 단기 매매하려고 매수한 거예요. 근데 매도 타점 한번 놓쳤어. 근데 저는 곧 매도를 할 겁니다. 자, 이더리움 한번 또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근데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래소는 빗썸 거래소죠. 자, 보시면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원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원화 예수금,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약간 손실 중에 있고, 이거는 이제 주말에 제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냅뒀는데 좀 빠졌습니다. 다시 추가 매수해서 털고 나올 거고요. 도지코인, 솔라나 이런 식으로 수익 중에 있습니다. 상당한 수익이죠, 그죠? 일부 팔았어요. 일부 팔고 남아있는 금액들입니다, 얘네들. 자, 저는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쪼개서 여러 거래소에 여러 매수 단가로 해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거죠. 돈복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 바로 황금손 투자 지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게 가능한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인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요. 얘의 장점은 일봉뿐만 아니라 시봉까지도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시간대. 자, 오늘은 내가 좀 시간이 있어. 그래서 빨리 오늘 매매하고 못할 것 같으니까 4시간 봉으로 매매를 좀 해보자. 오늘 한 며칠 뭐 조금 시간이 지금 되니까. 아니면 뭐 15분 봉을 보든가. 15분 봉을 봐도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을 때는 빠르게 수익을 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매매가 가능하고 조금 더 빠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도지코인 같은 건 좀 빠르죠, 그죠? 자,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자 보시면 죄송합니다, 기침을 좀 했는데 자 빠질 때는 매수 타점 안 주죠, 그죠? 근데 빠르게 흐름 가져갈 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주고 있죠. 이런 거 한번 잡으면은요 수익률이 꽤 짭짤하죠. 3%. 15분 봉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수익을 주고 있는 게 바로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권장하는 것은 일봉이 되겠고요. 일봉상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좀 모아가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투자 지표를요, 제가 무료로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황금손 투자 지표는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상담 링크 혹은 더보기란 있죠. 거기에 보면 상담 링크가 있는데 그 상담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누구나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화면 하단 이렇게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지표 및 상담 문의 칸이 있죠. 이거 누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밑에 보시면은 댓글에도 상담 문의 링크가 있죠. 이런 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해성의 코인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표시 전화번호 남기고 네 누른 다음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1분 만에 지표 받아보실 수 있고 히든 종목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이 지표를 어떻게 받느냐면요. 트레이딩 뷰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트레이딩 뷰라고 여러분들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에 가셔서 검색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트레이딩 뷰 치시면 나오거든요.
누르시면 되는데 전 세계가 차트를 그리고 대화를 나누며 트레이딩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차팅 플랫폼이고 무료입니다. 가입도 엄청 간단해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내장도 매매할 수 있고 미국장도 매매할 수 있고 코인도 매매할 수 있고 선물 매매도 됩니다. 채권, ETF까지 매매 차트를 다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그런 차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쓰면 누구나 다 제가 드리는 지금 보시는 이 플랫폼에서 황금손 투자 지표를 누구나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더리움으로 가겠습니다. 되게 많죠? 거래소마다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앞에서 그냥 지워서 제가 들어갔던 대로 바이낸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래소 언제든지 찾아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종목이 됐든 그리고 어떤 시간 기준이 됐든 매매를 하기를 원하는 시간대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고요. 지표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원칙만 세워놓으면 돼. 얘가 하라는 대로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원칙만 있으면 수익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자,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까요? 4시간 봉으로 이때 샀다고 치고 이때 팔았다고 쳐봐요. 2%잖아. 그죠? 그 다음날 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고 쳐봐요. 또 2%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모아가는 겁니다.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자, 올라갈 때 타고 플러스 0.4% 수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계속 모아가면은 여러분 돈 금방 모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지금 모아가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수익 봤을 때 우리는 매우 좋은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황금손 투자 지표는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투자 지표보다도 확률이 높은 지표입니다. 적중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표가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니까요. 지금 바로 무료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최근에 이 이더리움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 자금이 크게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중입니다. 이렇게 ETF 자금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만 잘 체크만 해도 승부처가 보이는 시장이니까요. 투자에 너무 미온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시장에 남아 있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원칙과 믿음이 있어야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히든 종목을 오픈해 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바로 히든 종목의 차트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밈코인이고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서부터 꿰치고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코인은요, 앞으로 탈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될 예정이고 이후 중앙화 거래소인 덱스에 추가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이 났던 게 페페가 있고 잘 아는 베이비 도지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죠? 대표적으로 또 봉크가 있고 플로키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처럼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작년인데요. 작년에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봉크죠. 자, 지금 보시는 게 봉크입니다. 봉크인데 이 봉크를 제가 작년 초에 사서 1, 2월에 사서 4월에 매도를 했는데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543%. 투자는 100만 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수익을 450만 원 넘게 봤어요. 이게 바로 봉크예요, 봉크. 이때가 코인원에서 매수를 해서 빗썸의 추가 상장이 될 때예요. 이게 코인원 코인원이거든요. 제가 매수한 게. 근데 빗썸에 막 상장할 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초기에 프라이빗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프리세일 중입니다. 프리세일. 근데 이거 제가 알선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가서 사시면 돼요.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어디에서 사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가서 사기만 하세요. 알아서 올라가겠죠. 그죠? 팔면 됩니다, 나중에. 자, 저도 이런 종목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같이 어느 라인에서 매도할지 공유하면서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목표 수익률 최소 3,000에서 많게는 12,000%까지 보고 있는 밈코인 여러분에게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보이는 댓글 하단 링크에서 상담만 해주시면 종목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